경영실무사 전문 양성과정 한국경영실무학회입니다. 저는 한국경영실무학회에서 주관하는 경영실무사 전문 양성과정의 정보보안 분야와 산업보안 분야를 담당할 교수, 동의대학교 빈기철 교수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인 정보보안 분야 파트입니다. 정보보안에서는 정보보안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보안, 세 번째는 요새 가장 핫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정보보안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좌 정보보안 분야입니다. 자, 정보보안의 개요인데, 그죠? 정보보안 개요 분야에서는 첫 번째 정보보안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정보보안의 3대 요소에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컴퓨터 정보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정보보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으면, 자, 우리 사회는 옛날 농번기 사회에서부터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우리가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도입으로서 해서 각종 보안 사고로부터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보안 사고로 인해 나타난 정보 보안의 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죠? 하루 종일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이렇게 또 은행 이체들을 확인합니다. 그죠? 이러한 기술들이 향상되고 또 마우스 한 번 클릭으로 모든 일이 업무 처리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다.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편리하게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나쁜 의도지 않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자료에 대한 공격을 받고 나면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안에 관한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요사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죠? 알다시피 우리가 농협에서 사이버 테러, 농협 전산이 다운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보 보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세 가지 개념으로서 요약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정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접근. 다시 말하면, 그죠?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접근을 했다. 이런 거나, 아니면 승인받지 않은데 이용을 한다든지, 승인받지 않은 데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변조를 한다든지, 승인받지 않았는데 파괴를 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그죠? 승인받지 않은 접근이나 이용이나, 그죠? 변조라든지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보 보안이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보면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 그죠?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와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와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그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 보호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안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는 보안은 어떤 공격자로부터 네트워크의 침투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보안이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 보안의 3대 요소라고 지칭한 것이 첫 번째는 기밀성이라고 했습니다. 기밀성이죠. 두 번째는 무결성이 되겠습니다. 무결성. 세 번째는 가용성이 되는데 먼저 기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기밀성은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가되지 않은 사람은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회할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은 비인가자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그 비인가된 자로부터 우리는 정보를 어떻게 한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물쇠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물쇠가 있으면 그 자물쇠를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자물쇠에 가지고 있는 열 수 있는 키가 있다 그죠?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가돼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죠? 근데 그 키가 없으면 자물쇠에 있는 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열고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어떤 자물쇠에 있는 허가되지 않은 사람, 즉 비인가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 자물쇠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의 또 패스워드가 된다 그죠? 그래서 기밀성은 보안과 관련된 많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밀접한 관련. 그래서 그 첫 번째 얘들이 뭐겠습니까? 방화벽, 암호,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기밀성을 유지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메일, 아이디나 패스워드 모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휴대폰 켤 때 비밀번호 모르면 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기밀성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무결성이 되겠습니다. 어떤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인가된 방법으로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보세요?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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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맙습니다. 뭐 며칠 날짜가 어떻게 돼? 예. 10월 16일 토요일, 예, 예. 22일 금요일, 예. 23일, 잠시만에, 그, 예, 예, 예. 여보세요? 이거 날짜를 이렇게 해주는데, 16, 20, 23은 영당에 잡혀가 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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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다른 날짜에 있었는데, 그날은 잡혀가 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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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뭐죠? 승인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죠? 그죠? 승인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방식의 어떤 데이터를 누군가 수정 변경하는 것을 우리는 보호할 수 있다. 그죠? 어떤 권한을 가진데 인가된 번호에 의해서 인가된 사람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든지 자, 이번에는 컴퓨터 정보 보안이겠습니다. 정보 보안, 컴퓨터 정보 보안. 우리가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컴퓨터나 이 네트워크의 확대 발전을 해서 정보 환경에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자료들이 생겼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정보 환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보자, 그죠? 하드웨어나, 그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그죠?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의 위변조, 그죠? 위조하고 변조하는 행위, 또는 유출하는 행위, 그죠? 유출, 그죠? 그리고 또 훼손하는 행위, 훼손, 그죠? 이런 등을 하는 행위 등에서 우리가 보호를 하는, 그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유출하는 것은 뭐라 그러죠? 정보 보안 사고다, 그죠? 정보 보안 사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 보안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 보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유출하는 이런 대표적인 하나의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해킹, 해킹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해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은, 이 해킹 의미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해킹 의미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해킹이라는 것은 뛰어난 컴퓨터 실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 시스템에 침범해서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각종 귀중한 정보를 빼내거나 없애는 행위를 우리는 해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일반적인 도둑이다. 어떻게 보면 도둑, 그죠? 도둑이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그것을 파손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좀 하면, 컴퓨터 정보망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를 훔쳐오거나, 그죠? 훼손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해킹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다시 말하면 우리 도둑이 들어간 것은 도둑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된 그런 데를 잘 치면 만나거든요. CCTV도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보안 경비 시스템도 잘 돼 있다 할 때는 도둑들이 잘 안 들어간다, 그죠? 해킹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그죠? 해킹도 그 컴퓨터 시스템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죠? 취약점을 위해서 공격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취약점을 보강시켜줘야 된다, 그죠? 보강시켜줘야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 보안을 철저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의미의 해킹은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이 요사이는 해킹자들이 보안 전문가가 된다, 그죠? 왜? 도둑의 심리는 도둑이 제일 잘 안다듯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외부 자료로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하고, 또 실력도 뛰어나다, 그죠? 그 사람 실력 뛰어나니까 그것을 보안 전문가로 채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자, 두 번째로서는 또 어디에 악성 코드로부터의 보호하는 거다, 그죠? 악성 코드로부터 보호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그 컴퓨터의 사용자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서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악성 코드를 초창기에는 이 악성 코드가 단순히 뭐 파일이 실행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어떤 실행이 좀 늦게 된다든지 이런데 지금은 완전히 데이터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컴퓨터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자 이렇게 악의적 프로그램을 총치하는 이것을 우리는 악성 코드다. 그죠? 악성 코드다. 그 종류로 대표적으로 알다시피 뭐죠? 바이러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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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트로이 목마. 그죠? 원. 이렇게 크게 한 세 종류로 분류해보겠습니다. 그죠?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원. 이런 것들이 악성 코드의 한 종류인데, 그죠? 그 악성 코드 종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염돼요. 그죠? 감염 대상이 있어서 그의 기시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감염되고 그 프로그램 또 다른 프로그램을 옮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컴퓨터 취약점을 찾았어. 그죠? 컴퓨터 취약점을 찾아서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감정시키는 우음, 이런 것들이 무하도록 그 취약점을 우리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취약점을 찾아서 침범한다는 이야기죠. 취약점을 찾아서. 그죠? 그래서 요새에 또는 또 뭐죠? 사이버 테러 목적. 그죠? 사이버 테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악성 프로그램도 있다. 그죠? 악성 프로그램. 그죠? 뭐 트로이 목마, 뭐 스파이, 그죠? 이런 것들이 그죠? 아주 그죠? 크나큰 컴퓨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 코드 프로그램들이다. 그죠? 물론 이제 프로그램들도 바이러스에서는 뭐 1세대, 2세대 있고 뭐 386 등등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하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 또 하나 살펴야 하는 것은 디도스. 디도스. 디도스는 여러분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본 용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도스라는 것은 도스, DOS 그죠? 도스란 어떤 서비스에 대한 거부 공격, 도스란 서비스에 대한 거부 공격을 의미하는데 공격자가 어떤 컴퓨터에 목표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속한 네트워크에 대량의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어떤 목표 시스템과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극히 떨어뜨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A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가 그 시스템 한 개, 두 개 이렇게 접속해서 파괴하려는데 지금은 수백 대, 수천 대가 막 바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죠? 공격하는 이런 형태의 악성 프로그램이 디도스가 있다는 얘기죠. 디도스, 그죠? 그래서 이 디도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서, 그죠? 여러 대의 컴퓨터를 공격을 위한 도구를 심어놓고 강하게 목표 시스템이 마비되도록 일제히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디도스. 그래서 뭐 디도스 공격, 이것을 우리는 좀비, 그죠? 좀비 PC, 그죠? 어떤 PC 하나가 발생하면 그 하나가 여러 개의 또 악성을 만들고 또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또 여러 개의 또 악성 코드를 뿌려가는 이런 좀비 시스템, 이런 용어도 많이 들어봤다고. 그것이 우리는 디도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 파트에서는 네트워크 보안 부분에 알아볼 것인데, 그죠? 네트워크 보안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네트워크 보안에서 사이버 보안, 그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 보안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스템인 네트워크,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PC방 이런 것도 보급이 아주 잘 되어 있다. 그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전용선이 보급되어 있다. 그죠? 전용선이 보급되어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 형태다. 그죠? 또 반면에 기존의 바이러스라든지 해킹, 그죠? 이런 또 디도스, 그죠? 형태의 아주 공격이 또 심할 수가 있다, 그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의 보안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NFS, NFS에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 대한 보안입니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죠. 그래서 NFS는 파일을 주고받고 하는 공유하는 아주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죠?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개적인 내용을 너무 하게 되면 그죠? 해킹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한 가운데서 파일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 있는 형태에서 많은 공유가 필요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NIS에서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그죠?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정보 서비스는 그죠? 그룹의 컴퓨터들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는 방법 중에 어떤 한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NIS 주 서버는 정보표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MID에서 다양한 파일로 변환해서 실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좀 어려운 용어들이다 이런 거죠. 전문가에서 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둡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응되는 파일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하여서 그죠? NIS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로그인과 패스워드를 통해서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죠? 보안이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NIS는 뭐 원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인 건 아니다. 그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그죠? 방화벽. 여러분 방화벽보다는 방화문이라고 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방화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형 백화점에 가게 되면 어떤 불이 나게 되면 그 필요한 그 부분만 샷터가 내려서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면 그 안에 거는 불에 유실되지만 밖으로는 불이 번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방화문, 방화 셔터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착 차단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 방화벽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에부터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출입자들을 뭐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화벽은 여러 지역 네트워크의 안팎으로 어떤 정보가 출입할 것인가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화벽 호스트는 인터넷 지역과 랜을 간섭해서 어떤 필요한 정보는 허락하면 그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허락하지 않으면 막아주는 그죠? 이런 것들이 방화벽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화벽은 네트워크의 보안 작업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유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화벽이 또 너무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면 접속을 또 못한다 그죠? 그래서 그걸 적당한 자기 회사에 맞는 방화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네 번째는 이제 VPN 가상사설망이 되겠습니다. 그죠? 가상사설망 VPN 그래서 가상사설망은 이미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위해서 가상존재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방법이 하나다. 그죠? 방법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다섯 번째는 EMS 통합보안관리 솔루션. 통합보안관리 솔루션에서 방화벽이라든지 침입탐지 시스템이라든지 가상사설망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보안수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는 관리 시스템을 EMS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입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보안 그죠? 컴퓨터와 네트워크 또 데이터를 컴퓨터와 네트워크 데이터를 악의적인 전자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우리는 사이버 보안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이버 보안의 프레임워크는 어떤 형태로 방해할 제시고 구현되느냐 보면 제일 처음 파악을 합니다. 조직 내부의 취약한 자산을 파악을 합니다. 그죠? 프레임워크의 어떤 한 5단계로 표현하는데 그죠? 처음에는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보호를 합니다. 자산과 데이터를 필수 유지 관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탐지입니다. 탐지. 그죠? 침입을 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대응입니다. 대응.
그죠? 침해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된다. 그죠? 침해에 대한 대응입니다. 대응.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시스템이나 데이터, 재무 상태, 평판들 초래할 피해를 복구해 주는 겁니다. 복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 5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5단계는 파, 보호, 탐지, 대응, 복구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리면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도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그죠? 인터넷이 있고, 라우터가 있고, 요 사이 방화벽이 있다. 그죠? 방화벽. 그죠? 방화벽. 우리가 요게 보안을 하는 방화벽이 그죠? 웹 서버나 메일 서버가 이렇게 있고, 그죠? 메일 서버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칭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일반 서버들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클라이언트 PC하고도 연결된다. 그죠? 요렇게 네모, 아까 IDS라든지 요새, 그죠? 요새, 네모 형태로 이게 파란색으로 구져 있는 사각형 되는 것이 이것이 보안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안 장비 그죠? 뭐 빨갛게 동그랗게 라우터 이것이 뭐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네요. 네트워크 구성도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이냐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디지털 포렌식의 모델 어떻게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들, 그 분야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요사이 가장 수사 기법이라든지 어떤 증거물을 확보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죠?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이란 무엇이냐? 하면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장치에서 발견되는 자료를 복구하고 조사하는 법과학 분야의 한 분야이다. 법과학 분야의 한 분야이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나 또 이동장치, 이동장치, USB 또는 휴대폰, 또 CCTV, 이 CCTV에 정보가 저장하는 장치가 있다 그죠? 그게 저장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저장하는 장치의 데이터가 삭제가 됐거나, 그죠? 변화가 됐거나, 삭제가 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그죠? 그런 형태를 우리는 디지털 포렌식 과학 수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구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보면 하드디스크 포렌식, 뭐 휴대폰 포렌식 이렇게 막 혼용하고 써 있다죠. 혼용하고 써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좀 특이하게 볼 내용은 우리가 디스크 이미징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무결성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포렌식을 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가 수정 변경되거나 파손될 수가 있어요. 그죠? 포렌식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돼 버리거나 수정돼 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크게 또 거꾸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디스크 이미징 기술하는 이 기술은 원본과 완벽하게 동일한 사본 파일을 만든 후에 다시 말하면 A라는 어떤 증거물이 있다. 하드디스크가 있다. 또는 USB가 있다 하면 이거와 똑같이 사본 파일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깨진 파일도 똑같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파일도 똑같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휴대폰 파일도 마찬가지다. 그죠? CCTV도 마찬가지고 그걸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사본 파일을 분석해서 그에 따른 뭐 형태를 파악하는 거, 복구하는 거.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원본 파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술을 우리는 디스크 이미징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디스크 이미징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에 또 하나 보면 안티 포렌식이란 말이 있어요. 안티 포렌식. 안티 포렌식 이 말은 뭐 포맷이란 뜻입니다. 포맷 그 공장 초기화, 공장 초기화, 디가우징, 이런 게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자신의 흔적이 의도치 않게 저장소에 남는 것을
알겠어요? 이것을 전부 뭡니까? 없애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 포렌식의 반대다. 그죠? 안티니까. 그죠? 안티니까. 그죠? 다시 말해, 포렌식은 기존에 있는 파괴된 정보들을 복구하는 작업을 한다면, 이제 내 이 휴대폰은 누구도 못 보게 완전히 데이터를 삭제 없애야 되겠다 해서 뭐죠? 그 전에 있는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안티 포렌식 기술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포맷이 있고 여러분 컴퓨터 노트북을 사실 때 공장 초기화입니다. 공장 초기화. 그죠? 공장 초기화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그동안의 데이터 저장되어 있던 모두가 깨끗하게 다 사라진다. 살아간다. 그죠? 그는 공장 초기화. 그죠? 디가우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티 포렌식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포렌식 모델 포렌식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고요. 이 자료는 아래 나오는 블로그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추출해 왔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는 수사 준비를 먼저 합니다. 그죠? 포렌식 절차할 때는 우리가 과학 수사 분야의 한 분야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수사 준비를 먼저 합니다. 그죠? 포렌식 툴을 검증한다든지 그죠? 장비 확보를 한다든지 협조 체계를 확립한다든지 여기 이제 수사 준비가 되겠고, 두 번째는 증거물 획득이 되겠습니다. 그죠? 증거물 획득. 그게 현장 분석이라든지 활성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디스크 이미지, 그죠? 디스크 이미지, 증거물 인정, 이것이 증거물 획득이 됐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보관 및 이송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미지를 복사한다든지 증거물을 포장 및 운반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번째는 분석 및 조사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료를 분석하고 로그 분석하고 데이터를 복구하고 파일 및 단어를 검색하고 패스 및 암호 해독을 하는 분석 및 조사 단계고, 마지막에는 보고서 작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거 분석 결과에 대한 담당자 몽동이라든지 전문가의 소견, 이런 형태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진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죠?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표적인 저장 매체 기술, 시스템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 응용 네트워크 기술, 기타 기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저장 매체 기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드디스크 복구라든지 그죠? 메모리 복구, 그죠? 메모리 복구, 하드디스크 메모리 복구, 이런 것들은 저장 매체 기술이 되어 있고, 시스템 기술에서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다든지 파일 시스템을 복구한다든지 그죠? 로그온 우회 기법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 기술이 되겠고, 그죠? 데이터 처리 기술로서는 언어 통계 기반 복구를 한다든지 암호 해독 DB를 구축해내는 기술이라든지 그죠? 파일 조각 분석 이런 것들이 데이터 처리 기술에 포함되겠습니다. 그죠? 응용 네트워크 기술에는 파일 포맷 기반 복구를 한다든지 그죠? 역시 암호 통신 내용을 해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응용 네트워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기타 기술에서는 뭐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라든지 그죠? 그다음 범죄 유형 프로파일링 연구 기술이라든지 그죠? 통합 타임라인 분석하는 기술, 또 그죠?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역공학 기술, 그죠? 회계 부정 탐지 기술,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크게 한 5종류의 기술을 내볼 수 있다. 그죠? 저장 매체 기술, 시스템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 응용 네트워크 기술, 기타 기술,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 모두 시험 준비를 잘해서 모두가 합격하기를 바랬고, 마지막 또 강에서는 시험 문제에 대한 또 특강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특강하는 선생님들한테 열심히 요약 정리를 해서 좋은 결과로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